근데 이런 것들 좀 이게 비중 조절, 이게 주식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중 조절이에요. 이게 어느덧 보니까 내 계좌에 현금은 없고 종목만 가득한 막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빨간불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도 교육해드렸지만 분산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에 10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다른 종목은 30만 원씩 사고 있어요. 근데 내 현금은 150만 원이 있어요. 이러면은 잘못된 분산 투자라는 거죠. 자,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와. 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는데, 네, 왜요? 네, 봤어요, 은양님. 네, 현재 현금이 얼마 남아 계시죠? 녹화했습니다. 녹화 눌렀어요. 오, 350?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350이나 있다고요? 계좌가 한 개가 아니지. 그렇지. 계좌가 2개지. 봐봐요. 예. 목요일날 손절해갖고 355. 훌륭하다. 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봐봐요. 이게 얼마씩 샀는지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야 뭔가 딱 봐도 어느 특정 종목들의 좀 비중이 엉망진창일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금호 HT. 와, 금호 HT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40%라고? 네, 다시 보내주세요.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은양님. 여러분, 자, 또 이제 봐봐요. 다시 왔다. 진짜. 거의 80%가 급등했을 때 따라잡은 것들. 아이고, 선생님.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봐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는 게 그거지. 진원생명과학이 제가 지금 마이너스 56%인데 이거 기다리면 올까요? 뭐 사실 모르겠어요. 뭐 위에 갭 하나 보고 그냥 끈덕지게 가보죠. 근데 잠깐만, 여기 와도 여기 오면은, 아니 심지어 이 자리를 와도 손실이라고? 와, 45,400원. 와, 역사상 꼭대기에서 그냥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잡으셨네. 진짜. 와, 역사상 최고점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죠. 진원생명과학이, 그럼 앞으로 50%만 오르면, 나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50% 정도 되니까 50%만 오르면 본전이네, 버티자. 이게 아니라 현가 대비 100%가 넘게 올라야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기다려야 되나? 시세를 보여주고 빠진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현가 대비해서 100%가 올라가야 내가 본전이 돼. 그러면 이런 종목은 들고
아, 저라면 못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시세를 보여주고 빠지는 종목군. 근데 심지어 막 이거 보이잖아요, 이거. 아래 갭자리도 보여. 그럼 저라면은 사실 여기다 추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한 150 되니까 운용하는 총 금액 대비 10% 정도 되실 것 같은데 10%? 한 10%에서 7%? 그러면 이런 거는 차라리 계좌를 다른 데로 빼요. 그냥 내가 손절하기 힘들면 다른 데로 빼놓고 수익금 생길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털어내야 되는 거지. 계속 추매하면 이제 비중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내가 추매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1배수, 2배수는 물을 타야 1배수 타봐야 마이너스 28%고요. 거기다 1배수 타봐야 마이너스 14%고요. 거기다 1배수를 타야 마이너스 7%예요. 그러면은 1배수를 지금 몇 번 탔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은 얘 비중이 거의 내 계좌에 50%, 4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지금 추매해서 나올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추매해서 나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수익 보는 거 갖고 쳐내야 돼요. 다른 거는 이제부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약비중 갖고 산 거 같은데 이 처음에 저질러 놓은 게 너무 큰데. 아이고, 이거를 갖고 왔네. 하... 14,000원. 와, 이렇게 손실이 크고 비중 큰 것, 근데 이것도 100만원. 그거를 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급등하고 빠지는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격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넓다라는 건 이평선 간의 간격이 넓어서 1배수 추매를 해봐야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서 내가 이 갭자리 보고 예를 들어서 요 날은 안 들어가겠지. 꼴랑 이거 먹자고 들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자, 그럼 이때 들어갔어요. 요때 오케이, 이 갭자리 먹자 하고 들어갔어.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확인은 해야죠. 뭔가 악재 갖고 떨어진 거면 이 악재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갭자리 못 공략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래까지 빠졌을 때는 15,000원이잖아요. 내가 산 게. 근데 다음 지지선까지가 8,000원, 만원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0원에 샀는데 만원에서 추매를 해봐야 12,500원이고 손실이 15%, 20%예요. 그럼 이렇게 이격도가 넓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평선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121선에서 한 3%만 빠지면 나 무조건 자른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거를 1대1대1로 뭐 접근한다?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이러면은 분할 매수가 끝나도 손실이 마이너스 막 18%, 2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격도 넓은 종목은 끊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얘는 이거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봐줘야 되냐 이거. 메가임디도 마이너스 23%라고? 그냥 최근에 핫했던 건 그냥 죄다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꼭대기에서 칼같이 잡지? 이것도 기술인데? 자, 그러면 자, 배운 대로 했으면 그런 거죠. 자, 메가임지 처음에 내가 이건 좀 자르고 요만큼 남은 거겠네. 자르고 지금 5주 남겨놓은 거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뭐하러 기분 나쁘게 6,000원 손실인 거 마이너스 23% 들고 있으니 없애버려요. 이거 그냥 기분 나쁘니까. 자, 만약에 이럴 때도 메가임지 내가 이때 들어갔어요. 더 갈 줄 알고.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여차하면 난 60일선에서 추매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50만원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이때 갭 떨어졌잖아요. 와,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60일선에서 그냥 갭 1대1 추매만 해도 갭자리 아래로 평단가 맞춰주는데 그럼 먹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내가 비중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진입을 하면 어떤 종목이든 거의 다 대응해서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GH 신소재? 이거 내가 요때 들어가서 물렸어요. 그런 분들도 내가 그럼 이때 아래로 이격도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인생 베팅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내가 투자금 1,000만 원이면은 많이 사면은 한 100만 원 샀을까?
한 30, 50 사는 게 맞다고 치고, 만약에 배운 대로 똑같이 그냥 30, 50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오늘 61선 부근에 왔었을 때 1배수 추매 해버렸으면 돼요. 그러면 평단가가 여기 있었어도 이렇게 절반으로 맞춰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 갭자리 노리면 되는 거. 그래봐야 난 100만원 들어간 거거든요. 100만원 혹은 70만원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간 거니까 어지간하면 대형에서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빠져? 만약에 이거 깨지고 또 빠져? 그럼 여기서 또 1배수 하면 돼요. 그럼 70만원에 1배수 하면 또 70만원 더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종목에 140만원 들어간 거예요. 140만원 들어갔으면 평단가는 무조건 이 절반 아래로 맞춰질 겁니다. 여기서 평단가니까 한 평단가 61선 부근으로 맞춰지겠죠. 1배수 2번 하면. 자, 그러면 사실 평단가가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서 반등 나오면 낙폭의 절반, 한 9,000원? 여기까지는 올라갈 텐데, 그럼 내가 여기서 총 140만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GH 신소재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이라고 올려드린 거 있을 거예요. 가족방에.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140만원이면 내 평단 부근에서 70만원을 털고 나와요. 1배수 추매한 거. 여기서 추매한 거 털고 나오고, 남은 물량만 가지고 끌고 가면 이다음부터는 다 70만원 갖고 수익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종목을 들어갈 때, 특히 고점 올라가고 이슈에 예민한 종목 가지고 살 때는 내가 처음부터 비중만 잘 쪼개고 계획적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잡아주는 것만 하면 돼요. 제발 뭐 하지 마요. 추격 매수는 왜 1대1이 돼야 되냐고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어떤 매매든 추격 매수는 1대1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막 추격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멀지 않은 예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래요. 이거 오늘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한다고 쳐보죠. 이거 갭자리, 예를 들어 갭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먹고 나올 거야. 그럼 이거 이제 슬금슬금 61선 뚫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했다 쳐요. 그럼 이런 거는 한 번에 안 들어가죠. 아래로 120일 지지선이 가깝잖아요. 그럼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까짓건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50만원 요렇게 사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막 요렇게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거 추격 매수는 밀리면 여기서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8,500원에서 6,500원인데 이걸 분할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손절가를 잡고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하면 한 번에 손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게 맞죠. 손절가 잡고, 왜냐면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넓기 때문에. 근데 내가 손절을 하긴 또 죽어도 싫어요. 그러신 분들은 애초에 약비중으로 들어가서 아래까지 크게 열어두고 그냥 나는 진짜 얘 6,500원까지도 열어두고 나눠서 살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든가. 근데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많이 들어가고 손절 못하고 여기서 왕창 추매, 여기서 왕창 추매해서 내 계좌에는 GH 신소재 비중 35%, 40% 뭘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내 돈이 없으니까 딴 거 살 돈도 없죠. 이제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게 해서 한번 계좌가 꼬이면 남들 막 오늘 몇만 원이라도 수익 볼 때 본인은 이거 한 종목만 들고 그냥 구경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다 1배수 추매를 하세요. 어설프게 추매해봐야 평단 조절도 안 돼요. 무조건 할 거면 추매는 1배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배수 못 살 것 같아. 만약에 지금 내가 뭔 종목을 들어가는데, 자,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야겠다. 이 종목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1배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 계좌에 지금 돈이 없네. 내 계좌에 지금 200만원 밖에 없는데, 이 종목에다가 내가 지금 100만원을 사고, 그래 그럼 100만원 남겨놨다가 여기서 추매해야지, 이런 거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돈이 있으면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항상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몇 번 추매하고 1배수 추매를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에 총 얼마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첫 진입 물량을 잡으세요. 그냥 계좌에 있는 거 매수 가능 전부 때려박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진짜 리스크가 무서운 사람들은 1,000만 원 투자자 기준으로 30만 원 샀으면 사실 지금 1,000만 원 기준 30만 원? 아 그래 장난치냐 1,000만 원 사가 1,000만 원 투자하는데 내가 지금 30만 원 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0만 원에서 30만 원 사갖고 솔직히 4, 5% 먹으면 15,000원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1,000만 원 투자자가 하루에 2만 원씩만 수익을 봐도 1년이면 계좌 수익 50%라 그랬어요. 1년에 계좌 수익 50% 내는 투자가 어딨어요 세상에. 주식 말고 뭐 있긴 하지. 뭐 비트코인도 있고 집값도 있긴 한데 그 집 살 돈은 없으니까 우리 비트코인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즉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2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들 1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 계좌 수익 50%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30만 원, 40만 원 사는 게 그렇게 적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0만 원, 40만 원 샀을 때 이렇게 확 빠지면 30만 원 더 사면 기껏해야 70만 원? 내 전체 투자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70만 원 산다 그래서 현금이 막힐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한 번에 그냥 좀 때려 박지 좀 마요. 그거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과비중을 들어가서 사고 팔고 이것도 본인 투자 스타일의 차이인데 나는 회전율을 중요하게 여겨요. 나는 회전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샀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넘기는 게 내 투자 스타일이야.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리바이오도 뭐 근데 진짜 다시 은영님 거는 저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뭐는 좀 길게 끌고 가도 될 만한 거 사실 중장기로 볼 만한 거 대한항공 CJ시푸드 나쁘지 않고 한익스프레스는 이것도 꼭대기에서 잡았어. 이것도 신풍 마크 이거 보세요. 제가 길게 끌고 가도 괜찮아. 얘는 그냥 버티면은 그래도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를 말씀드리면 얘는 또 왜 3만 근데 얘는 괜찮은 자리에서 샀다. 인정. 괜찮은 자리에서 샀다. 근데 분명히 탈출 기회가 있었는데 탈출 기회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하다. 느낌이 왠지 이 좋은 자리에서 안 샀을 것 같아. 이 자리는 사실 납득이 갈 만한 자리였는데 이때는 급등했을 때 따라잡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을 보아하니 왠지 이때 샀다기보다는 급등했을 때 따라잡았을 것 같아요. 좀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 3,000원짜리들 이렇게 계좌가 너저분해. 이거 정작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 보면은 이 손실의 대부분은 DNA 링크, 랩지노믹스,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건데 마크로젠 이거 말고 엑세스바이오 이런 거 그러니까 구찌 큰 애들이 지금 이 계좌 다 잡아먹는 거지. 종목 숫자는 많은데 사실 개별 종목들 손실금이 별로 안 크거든요. 다 쪼개서 그냥 한 주 두 주 사놓은 거지. 이렇게 핵심되는 얘들 때문에 지금 계좌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 같은데 근데 다 왜 급등한 걸 따라잡았을까. 저라면은 눈 딱 감고 짜잘짜잘한 거랑 한 주 두 주 막 세 주 이런 거랑 그 몹쓸 놈들 비중 절반 정도씩은 그냥 다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현금 가지고 수익 볼 때마다 악성 종목 조금씩 쳐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계획 없는 줍줍이에요. 계획 없는 줍줍이야. 죄다 윗꼬리 잡고 할 때 그런 거라. 자, 이런 것도 SMAC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SMAC은 두 가지로 접근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게 분할 매수를 할 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SMAC 이때 들어가요. 그래 61선하고 막 비비고 있으니까 61선에서 사서 1번 방식은 그거예요. 61선에서 많이 사서 61선에서 3% 정도 이탈하면 그냥 손절 한다. 이게 첫 번째 접근 방식일 거고요. 두 번째 접근 방식은 61선에서 일부를 사고 121선까지 121선간의 이격도가 넓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10% 정도 사이였단 말이에요. 10%도 안 됐어요.
한 6, 7% 정도 사이니까 한 7%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50만 원을 사고 한 1850원에서 50만 원을 사고 1700원, 1720, 30원 여기 121선 만났을 때 50만 원을 샀으면 100만 원이 사겠죠. 그리고 내 평단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구간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면 평단가는 1배수 추매를 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나는 S맥이 수익이어야 돼요.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S맥이. 자, 그럼 내가 수익이죠? 수익이면 여기서 잡은 물량은 지금 60일선에 맞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던 물량은 털어내는 거예요. 약수익이라도. 그러면 다시 내 비중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50만원 사고 여기서 121선 만났을 때 50만원을 사야겠다 해서 평단가가 그러면 1780원 정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 내가 여기서 50만원, 50만원 샀잖아요. 그럼 이 5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익절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0만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여기서 50만원만 샀잖아요. 그러면 내 평단은 지금 약수익권에 50만원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1선 또 만나요? 그럼 이때 내가 먹고 나왔던 거 다시 사는 거예요. 50만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121선까지 이탈하면 다음번에는 간격이 좀 넓죠. 넓어요. 121선 이탈하면 아래로 좀 확 열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121선에서 샀던 물량 50만원은 그냥 손절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 여기서 좀 먹었잖아요. 절반에서. 팔고 여기 아래 메꾸면 다시 그 50만원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면 이것도 안 지죠.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왕창 사놓고 이때 이탈했을 때 왕창 샀기 때문에 이때 이탈했으면 부분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부분 손절 안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 나왔더니 내 평단 근처야. 내 평단 근처니까 당연히 안 팔죠. 그러다가 만약에 밑으로 빠져. 그럼 이제 어떡하죠? 더 사야 되나요? 또 이게 무한 반복이라고요. 이때 못 샀는데 또 이때 못 사겠지 또 그럼. S맥이 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얘도 대응만 하면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가 문제인 거지. 내가 기회비용,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묶어놓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이에요. 맞아요. 돈을 묶어놓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이에요. 이제 그거에 아쉬워. 근데 왜 기회비용이란 말이 나오냐면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없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종목에다 투자를 해도 유동연금이 충분해서 다른 종목 갖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기회비용을 운운하기엔 좀 그래요. 내가 여기에 과비중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121선 이탈하면 반드시 부분 손절이라도 해서 현금을 들고 그 현금 갖고 돌리면서 이걸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접근할 때도 내 현금이 얼만큼 있냐, 뭐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요. 방식이. 한전이 수익이시면 매우 다행일 것 같은데 만약에 유가에 따라서 전기세 변화한다라는 뉴스를 보고 한전을 산 거면 아랫갭 자리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위에서 샀으면 여기까지 빠지면은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아래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사실 갭 떴을 때 일부라도 파는 게 맞았죠. 비중 조절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1% 수익 중이라고요? 그럼 봐봐요. 한전에 내 투자금이 50%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뭐 사실 여기까지 빠진다 25,000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손실이 10%인데 근데 얘가 비중이 크네. 글쎄요. 비중 50%를 내가 지금 얘를 들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전 들어요. 아랫갭 자리를 뻔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한전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제가 한전이 진짜 옛날에 엄청 잘 나갔던 주식이고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힘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건 현 정권 정책 방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그 기업이 돈을 벌려면 값싸게 물건을 생산해서 비싸게 팔면 돼요. 전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가는데 그러면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공급량이 늘어나면 돼요. 값싸게 공급하면 되죠. 자, 원전을 통해서 뭐 효율적으로 값싸게 전기를 많이 공급해서 사람들한테 값싸게 팔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 정부 정책 방향이 원전 같은 거는 이제 막 탈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기세는 또 인상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량이 줄어들고 공급 단가도 막 생산량, 그 생산 단가도 비싸지는데 파는 가격은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전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유가에 따라서 전기세를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게 되겠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유가 올라가면 전기세 올라가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글쎄요, 아직까진 기대감이라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갭 띄운 종목을 비중 50% 들어간다? 애매한 것 같아요. 50%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당금 준다, 배당막 걸리면서 만약에 얘가 갭 떨어진다, 갭 떨어지면서 만약에 이 아랫갭 딱 메꿔버렸다, 481선 찍었다, 그럼 그때부터 한전은 장기 투자할 만하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또 진짜 급할 거 한 개도 없다고. 그냥 처음에는 10만 원씩만 사고 20만 원씩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몇 번 했더니 수익을 좀 보는 것 같아. 매일매일 뭐 그래도 시키는 대로 막 이거 어디 걸어두세요 했더니 막 걸어두고 해서 수익도 보고 하니까 좀 많이 사볼까? 막 이러면서 영상 종목도 막 보니까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영상에서 이거 사도 된다고 한 것들 좀 많이 좀 사볼까? 근데 사고 싶은 건 또 많은데 이러면서 그냥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고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감을 잡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종목이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많이 안 사고 분할로 접근을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로 그냥 100만 원씩 사야지, 200만 원씩 사야지 이렇게 생각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다 보면은 잘 따라가다가도 한 번씩 꼬여요. 그러니까 제발